안녕하세요. 남성들을 위한 건강 채널 매일건강의 물리치료사 정무진입니다. 오늘 알아볼 주제는 전립선 암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전립선 암을 치료를 받기로 결정을 했다고 한다면 어떤 치료를 받을지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각 치료마다 장단점이 있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치료를 결정할지는 여러분들의 치료에 대한 선호도나 혹은 현재의 건강 상태 아니면 나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서 의료진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부작용이 없는 최고의 치료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 치료 방법과 장단점을 잘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치료 방법은 능동적 감시입니다. 이 능동적 감시는 암에 대한 진행이 느리거나 혹은 진행하지 않을 것 같은 저위험군의 암을 지속적으로 그냥 모니터링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러한 방법들로 인해서 호르몬 치료나 방사선 치료나 수술 등의 부작용 등을 조금 지연시키거나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지속적으로 PSA 검사나 혹은 조직 검사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지속적인 조직 검사로 인해서 통증이나 출혈들이 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근데 내가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는데 라는 그런 거에서 오는 걱정들이 조금은 있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치료 방법은 수술입니다.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립선을 제거하고 그 주변 조직, 정낭이나 주변 조직까지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암을 내 몸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수술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아예 개방 수술, 그리고 복강경 수술, 로봇 수술 세 가지로 크게 진행이 되고, 근래에는 로봇 수술로 조금 더 많이 진행이 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수술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어쩌면 암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겠지만, 부작용으로는 소변에 대한 문제나 성기능에 대한 장애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수술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치료는 방사선 치료입니다.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제 외부 방사선 치료와 이제 브라키 치료라고 불리는 근접 방사선 치료가 있게 됩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 방사선 치료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수술처럼 일정 기간 뭐가 회복해야 되거나 그런 기간들이 없기 때문에 치료 도중에도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일상생활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여기에도 부작용이 있는데, 이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으로는 수술과 비슷하게 잔뇨감이라든가 소변에 대한 문제, 그리고 방광의 기능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생기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치료로는 호르몬 치료입니다. 호르몬 치료 같은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을 줄이게 되는 치료를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를 흔히 남성 호르몬 결핍 치료 혹은 안드로겐 결핍 치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줄게 되면은 아무래도 성욕에 대한 감소나 성기능에 대한 감소가 있을 수 있고, 피로감 등도 유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뼈나 이제 근육에 대한 어떤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립선 암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아무래도 간략하게 알아봤다 보니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하나하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말 무척 진지한 이야기를 알기 쉽게 알려드리는 물리치료사 정무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